네, 저는 좋은 실천 습관으로 효율적으로 살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과 좋은 실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와 좋은 실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 2, 3, 4부 를 이어서 5부에서는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 배운 좋은 것들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경제적 기반을 갖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혁신하고 창조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며칠간은 잘 됩니다. 근데 며칠 있으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루틴과 습관으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계속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습관이란 무엇일까? 요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습관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의 장기 비전 혹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이 되면 내가 앞으로 그 5년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게 이제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기 계획. 근데 이 단기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규칙적인데 이렇게 잡히면은 이게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작은 규칙들을 스스로 정해나가는 자기와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 하여튼 거창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저는 이제 낮에 자고 오히려 새벽에 글을 쓰는데, 그러면은 새벽에 굉장히 배가 고파. 그래서 맨날 냉장고를 습격해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죄 먹어. 그러니까는 이제 뱃살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앉아있는 삶에다가 그렇게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겠어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그래서 덜도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을까 보니까는 제가 자제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밤에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글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수석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방탄커피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지. 네. 그래서 방탄커피를 마신다거나 어떤 저탄고지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거창하게 나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자제하지 못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거는 제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습관이나 규칙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또한 실천의 첫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습관이 비전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비전하고 상관없는 습관들은 뭐 건강을 지키는 것들은 당연히 무조건 비처적으로 가져야 될 습관이지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무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그걸 연구하는 게 비전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탈무드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발췌하고 또 카페에 제 그 내용 가지고 뭐 칼럼을 쓴다든가 이런 게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또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습관을 가지는 게 유대인 전체 어떤 문화를 조망해주는 이렇게 습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5, 60개 되는데 아티클이 보통 한 20매쯤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바에서 랍비들한테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 참고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막 200개 쌓였는데 하나하나 이게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습관을 기르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 중에도 하루 2번은 쉐마를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런 습관들을 율법을 따라 하다 보면 그런 습관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이제 그게 좋은 인성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 보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도 작심삼일 안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습관 하나에 대한 의미들 있잖아요. 그 의미들을 깊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를 아는 거예요. 네네.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시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뭐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아유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일어나서 겨우겨우 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좀 커서 알아먹을 때가 되면 스스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침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나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그 습관이 왜 중요한지,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면 더욱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자발적이고 열정적이고 의지적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습관을 왜 연구하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613개 계명 다 못 지킵니다. 네. 가능한 것부터 일단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습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 안식일을 지킬 때 전자제품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동차도 운행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뭐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을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처음부터 그 안식일만 지키려고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단계별로 쉬운 것부터 일단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나씩 더해가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습관을 기르친다기보다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킬 때 습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도가 없이 그냥 몸에 뱄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한 행동할 때마다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되새긴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쉐마를 외울 때도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613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는 다 지킬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죠. 나이가 들고 조금 더 발전할수록 성숙할수록 지키는 계명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계명에 담긴 의미라든가 그 가치를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그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더 깊게 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습관은 계속 쌓이기 마련인데, 이렇게 의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계속 깨우치면 습관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비전을 앞당기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사실 몸에 스며든 거여서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 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앞당기는 그런 좋은 습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내 목적지에 가게 되니까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엄청나게 많은 습관 강조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고, 습관 잘 들이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을 좀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거든요. 그걸 쓸 때와 안 쓸 때는 다르죠. 네.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10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그러면 나중에 옛날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흔적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 하는 성취감, 자부심 뭐 이런 게 다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탈무드 관련해서도 카페에 적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 이야, 거의 10년 동안. 10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아티클만 13,000개 달하죠. 네네. 물론 제가 다 쓴 건 아니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책을 쓸 때라든가 뭐 앞으로는 유튜브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게 컨텐츠가 돼서 제가 뭔가 여쭤보면 바로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 검색도 되고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큰 재산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유대인들은 이 작은 습관, 작은 규칙을 만드는데 어려서부터 훈련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도 습관이나 규칙을 만들 때 자기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영속성이 있어요. 유대인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2살이 지나면은 엄마가 아이하고 의논해서 아이의 동의하에 작은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 눈 뜨면은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 줄래? 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 건너방에 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도 봐줄래? 그러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집안은 아침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네가 먹은 밥그릇은 저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좀 갖다 줄래?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적에 규칙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청소할 적에 네 방은 네가 좀 청소할래? 그러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면은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응?
네가 갖고 논 장난감은 네가 저 장난감 통에다 좀 갖다 줄래? 그럼 이런 것서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건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습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바꿔가거나 내가 우리 가족들의 어떤 습관의 개선에 중심이 될 적에는 가족 간에도 동의하지 않는 일은 강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들만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의건 아니면 가족 간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 동의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렇게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오듯이 자기의 일상에서부터 작은 습관들 개선점들을 이제 찾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